근데 그래서 김연아가 태어난 거거든요. 김연아 탄생이 씨가 됐어요. 형제가 있나요? 그럼요. 언니가 있는데 늘 엄마 없이 외롭게 그 마음이 있지만 어떤 고통과 어떤 인내가 없는 후에 보석이 탄생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언니 입장에선 속상했을 정말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예. 자, 이 뒷바라지가 이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가 빚도 내고 그리고 아이가 정말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또 애를 낳고 그 손자까지 지게 낀 살더라서 그렇죠.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행복은 그러니까요. 나의 노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대현 소장님. 요즘에 뭐 아직까지 제가 아이를 뒷바라지 잘했는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요즘 아이가 군대 간다고 와서 집에서 소처럼 먹고 자고 있는데 행복한 건 뭐냐면 그 아이랑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다라는 거 현재로서는 그게 제가 느끼는 보람인 것 같아요. 같이 뭐 손잡고 또 가끔마다 제가 누워있으면은 야 와서 한 번만 눌러줘 그러면은 그 소가 한 마리 와서 누르면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그 뒷바라지가 나의 행복이고 나의 희망이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가끔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엄마한테 뭔가가 옛날에는 엄마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 엄마 몰라. 이렇게 할 때 외롭고 이제 자라는 중에는 제가 뭔가 해줄 때에 내가 요거를 해줘서 내 자신이 더 기쁘다는 그 기쁨으로 여태까지 왔거든요. 여태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깝지 않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저의 노후를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요즘은 강아지, 고양이한테 더욱더 정을 많이 하고 뒷바라지. 네. 자식한테 안 되니까 다른 자식을 또.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고양이. 남편을 더욱더 사랑해주고 있어요. 이제야 남편 얘기 나오는군요. 네, 제가 그 부분에 한 말씀 네, 드리면 네, 네.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아이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 집에 갔을 때 네. 아까 독거노인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머니가 스스로 그렇게 안 되시게끔 모습을 갖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어찌 보면 나한테 어떤 그런 안정감을 주고 계신 게 또 하나의 뒷바라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계속 자식이 이 뒷바라지를 하고 난 뒤에도 부모로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조금씩은 자식 모르게 자기를 위해서도 행복의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자식이 미국에 있어서 가끔 이렇게 뭐 깨톡을 하면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라는 거죠. 컴퓨터 바꿔야 되는데 엄마,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이번 여행에 텍사스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부모의 생일조차도 안 챙기는 아들에게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인간으로 키우고 있는지 정말 공부하는 기계로 키우는지 잠시 좀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재정비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 뒷바라지 글쎄 보다 하면서도 이 정답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행복에 대해서 고수의 삶의 지혜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바람직한 뒷바라지란 없는 건가? 있을 수 있다면 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이호성 고수님의 지혜에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반드시 대부분의 인간사에 있어서는 결핍이 사람을 성장시켰고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부모는 반드시 아이들을 독립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좋게 독립을 시키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내내 많은 역할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 마음에 부모에 대한 연민의 자리를 갖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애쓰고 있고 내 부모가 가끔은 불쌍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부모의 고민을 아이들에게 털어놓으셔야 돼요. 나 많이 힘들고 속상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이런 부분을 털어놓아야 아이들도 자기 미래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부모까지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는 이 과정을 다 모아서 독립이라고 부를 겁니다. 정말 브라보! 이야. 이런 거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셨잖아요. 윤춘영 씨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해왔던 방식이 정말 공치도 안 하고 그냥 사랑으로 정으로 내가 힘들어도 좀 아이들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얘기를 결론을 내주셨어요. 1년에 한 번만 아이한테 힘들게 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한 들어보시고 계절마다 할게요. 사계절이니까 매번 하고 오늘 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도 뭐 있었고 또 여기 고수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총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좋은 걸만 엑기스만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좀 더 성공의 길로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철영 고수가 아버지가 주신 30만 원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본인이 가장 어려웠을 때 네. 일이 뭔가 안 돼가지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 아버지가 함께 주신 거기 때문에 맞아요. 평생의 기억이 남잖아요. 맞아요. 우리 고수님들도 살면서 내 부모님들이 해주신 뒷바라지 중에 잊혀지지 않는 가슴이 찡한 뒷바라지가 번은 있을 있었다면 거예요. 얘기해주세요. 김인수 교수님, 팔을 네. 저렇게 어떻게 귀엽게 제칠 수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에게는 네. 하얀색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어. 그 그랜드 피아노는 어머니의 다이아 반지와 어머니의 팔찌와 어머니의 그 여러 가지 보석들을 파셔가지고 사게 된 게 그 피아노였어요. 부산에서 제일 잘할 정도의 실력은 돼야 그걸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 보시기에는 그랬고, 엄마는 얘가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투자를 해준다면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주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다 하시고는 아버지하고 결정하시지 않고 본인 거를 다 팔아서 어느 날 그 피아노를 한 대 딱 사갖고 와가지고요. 제가 이 하는 음악 자체가 그리고 그 피아노 자체가 그냥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머니한테 가진 의리가 저는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병원비를 나는 감당하고 싶은. 네, 어머니의 어떤 아주 아픈 어떤 분 하나만은 어머니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저한테 그냥 확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도 한 군데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프실 때만은 걱정하시지 마세요. 했던 게 그 이유예요. 안 아프시길 기도하시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네. 돌아가셨는데 네. 사실 고시 공부할 때 사실 이제 돈이 사실 없으면 공부를 하기 어려워요.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공무원을 하시면서 이렇게 체력 단련비를 좀 모아둔 돈이 있었나 봐요. 어머니도 모르는 그 돈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1년 더 할 수 있다. 뭐 용기 갖고 공부해라. 지금도 그때 그 돈 때문에 시험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그 뒷바라지가 오늘 저를 이렇게 해준 아버지한테 이제 감사해요. 그 애들이 요만했을 때는 부모님한테 내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놈들이 크니까 부모님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장애인이세요. 다리가. 그래서 방송국을 내가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나는 차가 있는데 다리 아프신 우리 아버지 차가 없으니까 막 가슴이 많이 아팠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그냥 내가 어떤 차가 좋으세요? 그냥 TV도 보면서 조금만 저런 거 좋지 않냐? 뭐 이렇게 그냥 뭐 해서 아버님 그 생신날 그 전화 다 해서 집 아파트 밑에다가 차 대기시켜놓고 키를 가지고 잠깐 내려가시죠. 그래서 왜? 차에 뭐 꺼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갔다가 그 키를 딱 전해줬는데 멋있다. 멋있죠. 저기 아드님이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못 받으세요. 그 자식으로서 내가 죄송합니다. 부모님한테 그 좀 더 제가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애들이 크니까 거기까지 안 가요. 엄마의 몸을 전체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아이를 5을 키우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나마 등록금이나 뭐 육성예비를 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못하니까 당신이 아빠 직장 가셨을 때 몰래 동네가 과수원이 많았어요. 그럼 몰래 가서 배를 한 접, 2접을 띄어. 그러면 그거라도 발품 팔아서 판 걸로 애들을 밀린 등록금이라도 아빠 혼자 힘드니까 그걸 대주려고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저희 집 동네에서 한 4km, 8km 이상 되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파시는 걸 했어요. 몰래. 근데 하루는 학교를 갔다가 골목길을 이제 동생들 때문에 엄마가 나갔으니까 비밀로 하고 하신 거니까 우리가 제가 동생을 보려고 골목길을 딱 꼽아서 들었는데 뭐가 딱 부딪힌 거예요. 아줌마하고. 아하. 그러고 딱 보니까 엄마 머리 위에 그 큰 그릇 위에 소반 위에 배가 엄마 키만한 게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머리에 이고 도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배가 우리 엄마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 그래서 제가 다음날 소풍이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그 배 중에서 하나를 남겨서 갖고 오셨더라고. 다 팔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울고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거기서 허름한 거 하나 썩은 걸 애들 주려고 옆구리에도 또 차요. 그걸 꺼내서 주고 멀쩡한 배 하나를 갖고 오신 거야. 그래서 다음날 소풍 가니까 그걸 과자도 하나도 안 싸주고 없으니까 그 배를 하나 가방에다 넣어줬는데 그게 너무 소중해서 못 먹고 집에 갖고 온 거야.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때 저는 엄마한테 그 배를 보면서 저게 우리 때문에 하는 저 모습을 보고 나는 성공할 거다. 저 희생만큼 나는 저것까지만이라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엄마를 보면서 느낀 거여서 그러고 난데 그래서 지금도 가을이 되면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체구가 작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드셔갖고 61살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을만 되잖아요. 그럼 배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걸 그냥 괜히 사게 되는 거야.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갖고 쓸데없이 괜히 배 막 나눠주고 배 좋은 배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의 그 온몸을 다 바쳐서 준 그 뒷바라지가 오히려 저를 지탱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자식이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제 하여튼 뭐 모르는 자식들이 많아, 이 자식들이. 저는 이제 엄마의 가장 감사하는 뒷바라지는 네. 저보다 이렇게 눈이 좀 띄었을 때는 저보다 이쁜 애, 공부 잘하는 애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상해서 들어오면 네가 제일 예뻐. 걔 콧구멍 이상해. 이러면서 네가 제일 예뻐. 엄마 나 바느질 못해서 너무 속상해. 바느질 내가 해줄게. 너 노래 잘하잖아. 너 말 잘하잖아. 이러면서 기를 안 죽였었어요. 그 기를 안 죽인다라는 거는 음식점에서 떠들고 돌아다녀도 가만두는 게 기를 안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존감을 갖고 나는 그렇게 귀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믿게 해준 것이 제가 방송하면서 정말 유수한 훌륭한 방송인들 앞에서도 기가 안 죽고 이 키에 이 인물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문맥 기사로! 네, 저는 그 말을 정말 좋아해요. 부모는 자식을 쏘아 올리는 활이래요. 그러면 언젠간 내가 정말 힘들지만 당기고 나서 놔야지 이 아이가 날아갑니다. 멋있다. 여러분. 네, 예. 자식을 놓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까 말씀하신 내 상자 안에서 더 이상 크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다니까요. 혼내고 때려서 키운 자식이 효도하더라. 네.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런 마지막 결론 내주신 고수분들의 얘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방송이지만. 네. 자, 토크쇼 부모 고수다 저희들 오늘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9시 40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자, 요즘 엄마 아빠들은 요즘의 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싸가지도 없죠. 뭐? 심지어 못됐죠. 예. 자기밖에 모르죠. 개인주의고. 항상 짜증이야. 아우
엄마 진짜 왜 그래? 짜증나게 진짜. 그 요즘은 아예 글자를 볼 때 참을성이 없더라고요. 요즘 애들 잘못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시기에 버릇없지 않으면 이 아이는 창조성이 없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반항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